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태용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은주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근본 회기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해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7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7월 10일 2017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7월 13일에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월 16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부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3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부하였습니다. 7월 18일 조상중 의원님과 7월 20일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 이적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1400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정읍시 의회와 민선 7기 정읍시정이 시민 행복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희망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최낙삼 의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정읍시 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다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저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발맞춰 화합하고 협치하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시정후 수장이자 12만 정읍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유진섭 시장님, 침체된 지역 경제, 인구 감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젊은 시장의 패기가 있고 항상 공부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기에 잘 해내실 것이란 기대 또한 큽니다. 무엇보다 시정 구호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경로당 지원 품목 확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6월 말 기준 정읍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5.4%인
28,695명으로 초고령화되었으며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 중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도래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인복지 수요에 수용하고 있으며 건강하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목, 도모, 주민 간 소통의 공간뿐 아니라 지금 같은 날 한여름에는 무더운 쉼터 공간으로 특히 독거 노인에게는 안전한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 노인, 치매 노인 등을 관리하고 돌보무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까지 간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694개소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기능 보강 등에 5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경로당 지원 품목을 TV, 냉장고, 에어컨 등 8개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자의 편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로당별로 정작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보급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덜어 있으며 필요 물품에 대한 복지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지원받을 방도가 없어 이용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8개 품목 외에도 공기 청정기, 혈압 측정기, 밥솥 청소기, 소파 등 어르신 건강에 직결되는 품목, 생활 필수 품목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품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 전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하되 수리가 가능한 품목은 수리비로 책정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은 공동화 현상으로 그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도심지역 경로당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선택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읍시 행정의 능동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저희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손해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도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민선 6개에 이루어진 몇 가지 잘못된 공사와 행정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의, 정읍역 앞 관광안내센터, 축산 테마파크, 난개발에 가까운 내장산 문화광장, 작은 말고개 도로, 내장상동, 송영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선 7기에서는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시작되자마자 문화광장과 워터파크 간선도로 폐쇄로 인한 시민의 민원들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박물관 앞 다리 쪽으로 우회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도로 폐쇄 이후로 교통사고의 우려를 줄이고 새로운 볼거리와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며 당장 올여름 문화광장 주차장에 운영할 예정인 물놀이 시설의 위험 요소를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까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박물관 앞 도로를 개선하면서 돌아가도록 하자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여버리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을 보면 회전교차로의 중심축은 도로 교차축의 중앙에 오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의 예시에 따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도 따지고 보면 정읍시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워터파크와 주차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차장과 자전거 대여소와 그리고 워터파크 광장 사이를 수시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 5기와 6기에 문화광장 일대에 종합적인 안목이 없이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문화광장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워터파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편백숲,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오솔길, 도서문화사업소의 박물관, 토탈관광과의 국민여가 캠핑장과 내장산 포토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경문화체험관, 어린이 놀이터, 축산과에서 조성하려는 축산 테마파크, 안전총괄과의 귀감약수터, 문화예술과에서 조성하려는 VR 체험관, 산림녹지과에서 계획 중인 목재 체험관 등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금붕천 제2염지구 공사로 차선이 좁아지고 버스 승강장이 폐쇄되면서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상가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게가 흔들려서 타일이 깨지는 등 건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일이고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더불어 행복한 정읍이 될 수 있을까요?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공사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가 반복되고 또 시정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꾼다면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상급 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게 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민선 7기에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과단성, 신념을 리더의 덕목으로 가슴에 새기고 일하겠다고 밝히신 유진석 시장님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첫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정을 펴주십시오. 둘째,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사와 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십시오. 넷째, 인사고과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정읍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근본 회기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율옥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을 제235회 임시회 효율옥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지난 234회 임시회에서 제8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6분의 위원님 중 정상섭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장에, 정상철 의원님이 경제건설위원회 부의장에 각각 선출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4항과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정수 8명 이내로 규정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다른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시재 의원님을 제8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효율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임시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